전산회계 1급 116회 이론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죠. 여기에서 답은 2번인데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 기업 실체에 대한 경영 성과가 아니라 일정 기간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정의에 대한 키워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그리고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그리고 경영 성과, 이 부분 같이 기억해 주실게요. 2번, 다음 중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한 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했을 때 발생한 비용은 별도의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비용으로 쓰지 않고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에 포함해서 잘못 적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하나씩 적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용을 써야 하는데 비용을 안 쓴 상황인 거죠. 즉 비용은 적게 적은 상황이니 과소계상이 맞겠네요. 과소계상. 그리고 자산은 원래 금액보다 이 비용 금액만큼 더 더해져서 크게 적혔으니 자산은 과대계상이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비용이 과소계상된 것과 연관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는데 비용이 적어지면 이익 입장에서는 원래 금액보다 더 크게 적히겠죠. 그래서 이익은 더 큰 금액으로 과대계상이 되게 됩니다.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이라고 하는 선택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또한 당기순이익이 원래 금액보다 더 크게 적힌다면 해당하는 당기순이익만큼 자본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본도 같이 원래 금액보다 과대계상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선택지도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3번, 주식회사 회계는 2023년 1월 1일 1,000만 원의 유형자산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다 24년 6월 30일 400만 원에 처분하였다. 해당 기계장치에 처분 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처분했을 때의 분계를 생각해 봐야겠죠.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는 대변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여기서는 기계장치죠. 기계장치를 취득원가 금액으로 그대로 1,00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차변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준 다음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차변의 현금으로 처분한 금액, 여기에서는 400만 원이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이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은 금액, 즉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해서 여기에 대입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을 계산할 수 있겠죠.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해야 하니 정액법 월할 상각까지 고려해서 계산해보면, 정액법은 23년도에는 취득 원가 1,0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내용연수는 5년이니 5년으로 나누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죠. 23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월할 상각은 할 필요 없으니 23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면 180만 원이 되겠네요. 24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면 마찬가지로 1,000만 원 빼기 100만 원 그리고 나누기 5를 한 다음에 여기에 월할 계산을 해야 되겠죠. 1년치 감가상각비 180만 원에서 곱하기 12분의 사용한 기간이 24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즉 1, 2, 3, 4, 5, 6개월이니 12분의 6 이렇게 해서 90만 원이 되겠네요. 23년도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180만 원, 그리고 24년도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90만 원, 합쳐서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7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지워줘야 하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270만 원 이렇게 적히게 되는데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아야 하니 우리는 차변의 합계가 670만 원이고 대변의 합계가 1,000만 원이니 330만 원만큼의 비용 자리이니 처분 손실이 발생했구나 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진행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금액이 바로 이 처분 손실 금액이니 답은 2번 330만 원이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24년 12월 31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의 잔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주어진 자료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그리고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 이 세 가지가 해당하죠. 여기에서 현금 시제액과 당좌예금 이 두 가지 항목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0만 원이 되겠네요. 단기 금융상품은 정기 적금 또는 정기 예금 등을 말하는데 정기 예금 만기가 25년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1년 내에 해당하는 정기 예금이기 때문에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은 150만 원에 해당합니다. 선일자 수표는 어음의 성격으로 보고 외상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별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70만 원이 되겠죠. 5번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인데 대손충당금은 유형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 아니라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유형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니 1번이 옳지 않은 표현으로 답이 되겠네요. 6번 다음 중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3번 주식 배당에 해당하죠. 주식 배당의 회계 처리를 봤을 때 자본이 증가하고 자본이 감소하는 즉 순자산에 영향이 없는 회계 처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본의 총 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주식 배당이 답이 되겠네요. 7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탁 판매의 경우 맡아주는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고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대가가 분할되어 수취되는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회계에서는 대가를 나누어 받는다고 수익을 나눠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할부 판매의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은 판매하는 시점, 물건을 넘기는 시점에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 3번이 답이 되겠죠. 8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2번에 취득원가의 매입 부대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재고자산을 취득, 즉 구매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매입 부대 비용 관련된 비용은 전부 다 취득 부대 비용으로 자산에 포함시켜서 적어주셔야 되겠죠. 2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은 모두 올바른 표현인데 4번에 기회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원가이며 여기서 틀렸죠. 기회비용이 아니라 매몰 원가이죠. 매몰 원가. 그래서 매몰 원가 또는 매몰 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원가이며 대안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중 보조 부문의 배분 순서에 따라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분액이 달라지는 방법. 여기서 키워드는 배분 순서에 따라서 배분액이 달라진다라는 키워드죠. 단계 배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11번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단기 총제조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을 하고 나머지 기부금, 이자비용,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서 제공하는 금액이죠. 12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시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 이렇게 평균법으로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기초에 제공품의 개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하고 전부 다 단기에 만들기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이 된 항목이구나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계산하실 때는 제공품 T계정을 그려서 물량 흐름을 먼저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기초 제공품 10,000개, 단기 착수량 60,000개, 그리고 단기 완성품 40,000개, 기말 제공품 30,000개. 여기에서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 0.6, 60%로 이렇게 오른쪽에 적어줄게요. 문제에서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만 구하라고 했으니 가공비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품 40,000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단기에 만들기 시작해서 단기의 완성, 즉 단기에 0%부터 100%까지 가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평균법이기 때문에 4만 곱하기 100%, 즉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4만이 되겠죠. 기말 제공품 30,000개에 대해서는 완성도가 60%이기 때문에 3만 곱하기 0.6 18,000이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하면 58,000이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죠. 면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인데요. 3번에 보시면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만 포장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부가세법상 포장만 하거나 충전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포함될 수 없다가 올바른 표현이겠네요. 15번 부가세법상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언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가? 답은 1번이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 즉 발급일의 이길까지는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116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실무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카페에 있는 기출문제 전산회계 1급 메뉴로 들어가셔서 116회 전산회계 1급 수업용 프로그램 게시글에 해당하는 압축 파일을 다운받아주세요. 다음과 같이 압축 파일을 폴더 모양으로 보이게 압축을 해제하신 다음 더블클릭하고 3교시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수험번호는 임시 수험번호를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시고 성함 입력하신 다음 설치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문제 유형은 A형, 감독관 확인 번호도 게시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9093 입력해 주시고 회사가 태림 상사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로그인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서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입력하는 문제이죠. 거래처 등록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일반 거래처 탭을 누르고 가장 밑에 빈칸 클릭하신 다음 주어진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코드 번호부터 5000 엔터, 주식회사, 대신전자, 그리고 유형은 매출인이 1번, 사업자 등록번호 10881-13579, 대표자 성명은 김영일, 엔터, 업태 제조, 종목 전자제품, 거래처는 검색하지 않고 직접 입력으로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56 엔터, 그리고 밑에 정왕동 이렇게 괄호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서 수정하는 문제이죠. 왼쪽에 외상매출금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동명상사 금액이 다르게 입력되어 있으니 600만 원으로 수정, 그리고 왼쪽에 받으러움 계정 과목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남북인데 금액이 잘못 입력되어 있죠. 100만 원으로 수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어음 왼쪽 계정 과목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입력이 아예 안 되어 있죠. 그러면 클릭하고 F2번 봉서 엔터, 금액은 15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전기분 재무제표들을 수정하는 문제이죠. 여기에서 전기분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수정 및 삭제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350만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과 공가로 반영되어 있다. 원래는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면 500번대로 제조원가명세서에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 즉 800번대 손익계산서에 잘못 입력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꼭 순서대로 고쳐주셔야 한 제조원가 명세서를 먼저 고친 다음 손익계산서를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추가로 세금과 공과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세금과 공과 350만 원, 그리고 단기제품 제조원가 이 금액이 바뀌었을 테니 우리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셔서 여기에서 세금과 공과 금액 350만 원 이 금액을 숫자를 0원으로 바꿔주거나 삭제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줄을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수정하기 위해 제품 매출 원가 금액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기제품 제조 원가 금액과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단기제품 제조 원가 금액을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107, 650, 000 이렇게 1억 765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수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서 분계를 입력하는 문제이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날짜는 8월 5일 8 엔터, 5 엔터. 회사는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 중인 기경상사의 받으럼을 할인을 했다. 그리고 할인료 26만 원을 공제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엄을 할인했을 때 발생한 할인료 등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하고 추가적으로 추심했을 때 발생한 수수료 등은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음을 지급했으니 대변의 받으럼, 그리고 기경상사, 거래처는 기경상사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 할인료로 발생한 26만 원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입력 한번 해보면 대변에 받으러움, 거래처 기경상사 금액은 100,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할인료 26만 원, 차변에 나머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8월 10일 날짜 바꿔볼게요. 본사 관리부 직원의 국민연금 80만 원과 카드 결제 수수료 8천 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일괄 납부하였다. 납부한 국민연금 중 50%는 회사 부담, 50%는 직원에게 원천 징수한 금액으로
금액으로 회사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우리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예수금에 대한 회사부담분과 같이 합쳐서 납부하는 회계 처리를 진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대변에 써놨던 예수금을 감소시켜줘야 하니 차변의 예수금, 그리고 회사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고 하니 세금과 공과, 그리고 본사인이 800번대 판관비로 해주셔야 되겠죠. 해당하는 금액은 80만 원에 50%니 각각 40만 원, 40만 원 적어주신 다음에 카드 결제 수수료 발생한 금액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별도로 계정 과목 써주셔야 되겠죠. 수수료 비용 8,000원,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 전부 카드로 납부했으니 대변의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하나카드라고 해주셔야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예수금 금액은 40, 차변의 세금과 공과 800번대에 40, 그리고 나머지 예수금, 그리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에 금액은 8,000원,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 모두 카드 결제했으니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 거래처는 하나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2일 날짜 바꿔볼게요. 공장에서 사용할 비품을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다. 이렇게 공짜로 받았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우리는 자산 수증이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 써주셔야 되겠죠. 대변의 자산 수증이익, 그리고 차변에 비품을 받았으니 비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해당하는 공정가치 금액으로 500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비품 금액은 500, 대변에 자산 수증이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4일 날짜 바꿔볼게요.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보통예금 계좌 감소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원재료 구입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거죠. 그러면 차변의 선급금, 자산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거래처 경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입력해보면 차변의 선급금, 거래처는 경기, 그리고 금액은 100,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8일 날짜 바꿔볼게요. 소모품을 현금 구입하고 아래 간이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모품을 구입하고 비용 처리면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영업부인이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입력까지 해보면 차변의 소모품비 800번대, 그리고 금액은 영수증에 나와 있는 7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12월 1일 날짜 바꿔볼게요. 12월 1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100주를 주당 25,000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발생한 취득시 수수료 5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사면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의하실 사항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별도의 900번대 영업 외 비용의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수수료 비용, 그리고 900번대, 그리고 금액은 5만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0주 곱하기 25,000원, 즉 250만원만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 모두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금액은 250, 그리고 차변의 수수료 비용 900번대 금액은 5만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3번부터는 메인매출 전표 입력에 부가세 관련된 자료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1번은 7월 5일이네요. 문제를 보니 제품을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받고 발행한 카드 매출 전표이네요. 그러면 판매 매출 코드에 카드인데 카과 카면 카형 중에 부가세가 있으니 우리는 17카과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된 88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8만 원이 나눠지는 코드죠. 여기에서 판매한 거래처는 제일상사,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삼성카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분계는 4번 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해당하는 제품 매출과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 카드사로까지 잘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날짜 7월 11일이죠. 날짜 바꿔볼게요. 7월 11일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죠. 그러면 매출의 전자세금계산서에 10일 과세 이렇게 입력해야 되겠다라고 코드 입력해 주시고, 공급가액은 증빙에 나와 있는 3천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연문홍상사,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으로 하셔서 3번 누르고 차변에 100만 원 현금, 즉 차변에 현금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죠. 그럼 차변에 받을 어음, 그리고 1,500, 나머지는 외상이니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일 날짜 바꿔볼게요. 면세 품목인 쌀을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죠. 그러면 매입 코드 중에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과 또는 현면이
현면인데 면세 품목이니 62 현면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금액은 11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대형마트죠. 분기는 보통예금 계좌 이체했으니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원재료 구입이 아니라 제조공장 직원들 야근 식사를 위해 구입했으니 복리후생비 500번대로 입력할 수 있겠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4번 10월 30일 날짜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제품을 직수출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매출 코드 중에 16 수출 코드 입력해 주시고 공급가액은 5만 달러를 선적일 기준에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다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적일자가 10월 30일 지금 해당한 거래가 발생한 날짜고 환율이 1,400원이니 5만 달러 곱하기 1,400원, 즉 공급가액은 7천만 원이 되겠네요. 거래처 코드는 나이스로 입력해주고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이기 때문에 1번 직수출,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신 다음 차변에 수출대금 중 2만 달러는 보통예금 계좌로 10월 30일에 받았죠.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2만 달러 곱하기 1,400원 계산해서 2,8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1월 3일에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11월 30일 날짜 입력해 볼게요. 11월 30일 데니빌딩으로부터 영업부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 3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자, 우리가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50일 과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0일 과세 금액은 부가세 별도 300이니 여기다가 3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코드는 제니빌딩이 되겠죠. 제니빌딩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으로 하신 다음 임차료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 그런데 영업부인이 800번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대변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미지급금 처리하라고 했으니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6번 날짜 12월 10일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취득한 금액 모두 토지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건물 철거 비용에 대하여 시온건설로부터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구매를 하고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50일 과세 이렇게 입력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던 중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은 50일 과세가 아니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오사불공이라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사불공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금액을 여기 나와 있는 6천만 원 입력하시고 코드는 시온건설에게 받은 거니까 시온건설로 입력하신 다음 전자는 1번요. 그리고 불공제 사유 같은 경우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 이렇게 6번으로 해주시고 분계는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지만 우리는 철거하고 토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차변에 토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대금은 선유자동차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선유자동차 발행 약속 어음으로 지급했다고 하니 대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유자동차의 어음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이렇게 적어주시고 대신 거래처를 시온건설이 아니라 선유자동차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올바른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일반 전표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수정하는 문제이죠. 1번 9월 1일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다음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는데 해당 주유 차량은 제조공장의 운반용 트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조공장의 운반용 트럭에 주유를 했다고 하면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61번 현금 과세라고 하는 코드를 사용해서 분계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하고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 9월 1일 그리고 매입의 현금 과세 60일로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문제에 나와 있지 않으니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9월 1일자를 치고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요. 금액이 11만 원이라고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현과에 11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만 원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리고 코드는 가득 주유소 이렇게 입력하시고 분계는 현금 결제니 1번 현금으로 해주신 다음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 그리고 500번대로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일반 전표에 가서 해당하는 이 분계는 앞쪽에 네모 눌러서 체크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삭제 버튼 눌러서 데이터 삭제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2번 11월 12일 이 문제는 직원들 대상으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당기분 퇴직급여 1,7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회계 담당자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분계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11월 12일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감소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했는데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진행했을 때 우리가 차변에 퇴직급여 그리고 800번대 또는 500번대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경영관리부서이기 때문에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즉 차변에 입력되어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F2번 누르고 퇴직급여 이렇게 800번대로 수정을 해주셔야 올바른 회계 처리가 되겠죠. 5번은 수동과 자동 먼저 나눠주셔야 되겠죠.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이네요. 분계하고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 메뉴 한번 입력해 볼게요. 7월 1일에 가입한 정기예금 1,000만 원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를 계상해라. 돈 넣어놨으면 이자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12월 31일 기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단기분 이자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보면 1,000만 원 곱하기 연이자율 4.5% 곱하기 12분의 단기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6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22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하변의 미수수익 금액은 22만 5천 원, 배변에는 이자 수익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경남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5천만 원은 25년, 내년이죠. 내년 11월 30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한다. 장기 차입금이 내년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된 거죠. 그럴 때는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셔야 하는데요. 장기 차입금을 감소시켜야 하니 차변의 장기 차입금 그리고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까지 써주셔야 하는데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차변의 장기 차입금, 거래처 경남은행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부가세 정리하는 문제이죠. 자, 부가세를 정리할 때 회계 처리는 항상 동일하게 진행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일단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각각 반대편에 적어서 지워줘야 하니 대변에 발생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 적어서 지워주고 문제에서 금액이 5,234만 6,500원이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발생하는데 없애줘야 하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5,274만 9천원 차변 대변 금액을 비교해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미지급 세금,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차변에 금액의 차익이 40만 2,500원이 있죠. 즉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거고 계정 과목은 실제로 지금 받진 않았으니 미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5,234만 6,500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5,274만 9천원, 차익 금액만큼 차변의 미수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장부조회 문제이죠. 첫 번째, 3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 관련된 걸 물어봤으니 거래처 원장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3월 말 현재니까 뒤에 날짜가 3월 말일자가 검색이 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엔터 엔터 3 엔터. 그리고 외상매출금이니 거래처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엔터 엔터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잔액칸을 보시면서 가장 큰 금액을 찾아보면 두 번째에 있는 양주기업이네요. 그래서 양주기업 금액은 5천만 원이죠. 두 번째, 24년 중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달은 몇 월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달에 우리는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를 진행했겠죠.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이 발생한 달을 볼 수 있는 장부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 군데가 있지만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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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를 검색하고 배당금 수익 계정 과목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면 배당금 수익은 수익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대변의 금액이 적히겠죠. 대변의 금액이 적힌 이 월자가 4월이기 때문에 4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부가세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탭에서 부가세 신고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서니까 4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급 가액을 물어봤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그리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이 두 가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금액을 더해서 답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더해보면 2억 9,500
39만 5천 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금액들 모두 찾아주시고 이론 문제 답안 작성란에 입력해 주시면 양주 기업 엔터 5천만 원 4월 그리고 2억 9,539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